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여파입니다. 왜 고발하겠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원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발언, 커피로 생계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쳤다. 민주당은 비싸게 판다라는 말 한 적 없다. 낙선 목적의 비방이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글에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만 보면요,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이제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뭐 너무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걸로 읽히게 글을 썼는데, 일단 그 발언의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 발언의 맥락 자체도 자영업자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원두를 뭐 파는 사람들 혹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불법 계곡을 정비하면서 이 시설물을 정비했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쓴 것처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은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넣어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비방한 것처럼 읽히게 쓴 것, 그리고 마치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쓴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맞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진우 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단인데 입장문이 냈어요. 이 후보의 발언,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 상처받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한다.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님, 지금 양쪽의 의견들, 해석이 지금 정반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는 뜻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한 거냐? 라며 반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듯이 자영업자들이 커피 비싸게 판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고발하겠다라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평가 같은 걸 한 거죠.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자체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10,000원 하고 하면서 파는 커피가 원가는 120원이더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커피를 팔면은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걸 비싸게 커피를 그러면 판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것인지,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민주당의 고발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대선 때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에 대해서 아예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바꿔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그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아예 날 수 없도록 면소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국회에서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중이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죄 참 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놓고 상대방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조금 평가한 걸 가지고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돼. 이렇게 또 고발을 바로 하는 것,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를 보면 그 취지는 분명히 커피 비싸게 팔아서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발은 정말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곡과 조작. 정익주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이제 허위사실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발언 중에 김문기 씨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조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이제 그 곽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 1에 대해서는 250조 1항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은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허위 사실의 예시로 뭐 경력, 뭐 재산, 뭐 출생지 이런 것도 있지만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만 싹 뽑아가지고 이걸 그 허위 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니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그 행위가 핀셋처럼 이렇게 싹 뽑아내면은 이재명 후보 대선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범죄 구속 요건에서 행위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저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누구는 면소 처분하고 누구는 기소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한 취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치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뭐 120원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들은 아예 내가 좀 말실수했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간단히 사과하면 끝날 거를 네. 왜 이렇게 문제를 갖다 키웠는가? 윤석열 대통령도요 간단히 사과했으면 끝났을 문제 가지고 키워지고 해가지고 결국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이 두 분의 의견인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개정하는 것은 250조 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고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는 구체적인 이 양태가 정해져 있다. 신분, 경력, 그중에 행위 등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빼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 건은 2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2항에는 이렇게 신분, 경력 등의 어떤 특정한 양태를 열거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 등 뭐 이런 걸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항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항 개정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낙선 목적의 의도가 가지고 비싸게 판다라고 하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이미 어제부터 상당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의 원문을 분명히 찾아보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싸게 판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결시켜서 이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을 악덕 업주로 몰아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프레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류의 발언은 250조 2항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1항의 개정 논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비슷한 설명을 당의 이건태 대변인이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원두값도 굉장히 올랐을 뿐더러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 10,000원에 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나 지금이나 진짜 경제관념 너무 엉터리더라.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입니다. 급기야 이 법률 고발까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앞서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사실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처벌해야 한다라는 요 장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요 장면을 두고도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두고도 이른바 이율배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박수미 최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무분별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만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꾸 뭐 소상공인들 눈물 혹은 자영업자들 폭리 취한다 이렇게 비방한 거냐 혹은 이재명 후보가 뭐 경제관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2011년 뭐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뭐 커피 전문점들이 원두커피 한 잔을 원가보다 뭐 30배 가량 높게 팔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123원 정도 한 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두값이 123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두 가격에 대해서 발언한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원두값이 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쳤던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계곡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 산업의 활로를 찾아주는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과정, 설득의 과정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원두값 120원 발언을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잦은 탈당 이것을 두고 결국에는 끝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절연할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공격의 화살을 돌려서 이른바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원래는 1,700원인데 저희가 875원으로 할인하고 있다라고 농협 관계자가 얘기하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공세를 취했습니다. 후보들마다 유세 때마다 대파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세가 바뀐 듯한 느낌이군요. 당시 그 발언 들어보시죠.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재래시장까지 전국 상품법 제도로 적용하고 재래시장으로? 예. 그리고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이곳에서만 875원에 살 수 있고 다른 곳에는 더 비싸냐.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도 모른다라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꼭 이 정반대 공수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원가가 정말 120원이 맞는지 카페 사장님을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앵커의 모니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머신으로 내렸을 때 한 잔에 원두 값만 해서 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커피 한 잔 원가가 사장님 그 카페에서는 얼마입니까? 대략. 원가 인건비하고 했을 때 한 200-300원 나와요. 원두에 컵에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그렇죠. 주변 그 카페 사장님들 반응은 좀 어떨까요? 종사자들은 지나가다가 웃기는 소리 했다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뭐 소상공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이재명 후보 해명은 그러니까 5년 전 2019년에는 원가가 120원이었다라는 그 해명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장 싼 원두를 쓰더라도 120원이 원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상암동에서 한 10여 년째 그 카페를 운영해 오던 카페 사장님을 한번 통화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120원 커피 원가 발언에 대한 카페 사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페 사장님까지 오전에 취재를 했어요, 제가. 글쎄요, 뭐 선거 기간이고 하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뒤 맥락 다 잘라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한 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자제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이야기는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그 커피가 제대로 가격을 매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그 말만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한 것마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인건비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식당 주인들 그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고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못하고 커피값이 3,000원, 4,000원 할 수 있던 게 1,000원 이상씩 더 올라가고 그런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누구라도 나서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갖다 하시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더 지금 화가 나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때 민주당이 대파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커피를 들지 않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 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대파를 흔들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120원 라벨 붙여 들고 다니며 선거운동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논란의 발언과 묶어가지고 이제 유사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경강부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감각 떨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연출된 그런 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대해서 실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해보자, 이제 우리가 다시 반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책임지겠다라는 자세, 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성찰,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붙여서 120원 붙여서 얼마나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시민들이 그거 보셨을 때는 정말 놀고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원 붙이고 한번 선거운동 해보셔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는 오히려 검증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세민 전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